교과서나 과학 잡지에서 먼 나라 이야기처럼 읽었던 그 닐 암스트롱, 그분이 들으셨던 수업을 저도 들을 수 있다는 마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주공학 공부해서 한국에서 직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실용성 없는 공부를 왜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측한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이라도 해봤다는 것에 큰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엔지니어로서 또 엄마로서 우리 2개월 된 셋째에게 미래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기 위해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고 있지만 엄마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셋째가 어떤 도전을 하든 저도 항상 응원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둘째가 딱 요만할 때였어요. 2018년 11월 26일. 저는 우리 둘째에게 키스를 하고 어두컴컴한 새벽에 연구소를 향합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 제 차의 하이라이트가 Welcome to our universe 라는 표지판을 비추었습니다. 매번 출근할 때마다 보던 문구이지만 그날따라 더 빛났고요. 제 마음속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사 인사이트 탐사선의 화성 대기 직권을 텔레미트리를 통해 확인 후 항법팀이 모인 미션 컨트롤 룸은 조용해집니다. 화성에 있는 탐사선이 지구로 보낸 텔레미트리가 도착하는 데는 약 7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탐사선이 대기권 진입 후 화성 표면에 착륙할 때까지 또 7분이 걸립니다. 대기권 진입 소식을 받았을 때는 이미 탐사선이 착륙한 상황, 착륙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숨을 죽이고 공포의 7분을 기다립니다. 200m, 80m, 60m, 37m, 30m. Touchdown confirmed. 5년이 지난 지금도 터치다운 confirmed를 듣는 순간 두 팔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미국에서 교환학생 할 사람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을 때 번쩍 손을 들은 저는 20년 후에 화성의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자랐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자주 북한산으로 등산을 다녔는데요. 어머니께서 싸우신 오뎅국과 라면을 먹을 기대에 열심히 100군데를 향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나뭇잎을 그렸고 또 나뭇가지나 돌들을 수집하며 다녔어요. 어머니와 함께 국립어린이과학관도 자주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과학관에 들어오시면 이마트나 타겟 장난감 코너에 있는 아이처럼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매달 오는 과학지도 제일 먼저 읽으셨어요. 어느 날 저는 박물관에 있는 공룡 뼈처럼 닭을 해부하고 뼈를 다시 조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기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채식만 하시던 어머니셨지만 저를 제 손을 잡고 시장으로 데려가 닭 한 마리를 사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엌은 닭 냄새로 진동을 했고 식탁은 닭뼈로 엉망이었지만 결국 조립을 완성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과학을 사랑하고 호기심이 많으신 어머님을 보며 저도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냐 물으셨을 때 서슴지 않고 공대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공대 중 어떤 전공을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몇 어르신께서 여자이니까 기계공학, 전자공학은 피하고 산업공학과 화학공학 같은 것을 고려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추천의 이유는 흘려듣기로 했지만 각 전공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던 그때는 우선 상업공학을 전공으로 미국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입학한 대학교는 첫 해에는 모든 공대생들이 First Year Engineering 프로그램을 거치게 됩니다. 각 전공을 소개하는 간단한 브로셔를 받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우주공학과 소개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때 닐 암스트롱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교과서나 과학 잡지에서 먼 나라 이야기처럼 읽었던 그 닐 암스트롱, 그분이 들으셨던 수업을 저도 들을 수 있다는 마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전공을 우주공학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에서 전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이 우주공학 공부해서 한국에서 직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실용성 없는 공부를 왜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호기심은 고집이 셌고 또 그 고집 센 호기심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도전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측한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이라도 해봤다는 것에 큰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며 신문기사를 읽어주셨습니다. 나사에 화성에 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디세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다는 기사였어요. 그 기사를 읽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저의 마음을 호기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저는 나사 센터 10군데 중 하나인 제트추진연구소에 항법팀 내비게이션 엔지니어로 입사를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첫 미션은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기사에 나왔던 화성 궤도선 오디세이였습니다. 2001년도에 발사한 오디세이 궤도선은 22년째 화성을 96,000번 이상 공전하며 화성 표면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고 물과 얼음의 흔적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나사는 2007년도에 피닉스 탐사선을 화성 북극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닉스는 로봇팔을 이용하여 표면 밑에 있는 얼음을 찾으며 미션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디세이 궤도선은 화성 탐사 로버나 랜더가 착륙할 때 송신하는 텔레메트리를 중계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는데요. 2021년도 퍼서비언스라는 화성 탐사차가 착륙했을 때도 화성 궤도선인 메이븐, MRO, 오디시가 힘을 합쳐 착륙 시 사진들과 탐사차의 건강 관련 텔레메트리를 중계해 주어 지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bout 20 meters off the surface. We're getting signals from MRO. Tango Delta.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ready to begin seeking the signs of past life. 2012년 여름, 제가 연구소의 인턴이었던 시기에 화성 탐사차 큐리오시티가 착륙합니다. 그때 연구소장이셨던 Dr. 일라치 님께서는 착륙 당일 한쪽 바지에는 착륙을 실패했을 때 읽을 스피치 노트를 넣으셨고 다른 한 주머니에는 성공 시 읽을 노트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큐리오시티 착륙은 성공적이었고 연구소장님의 스피치는 티어도어 루즈벨트의 명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They're mighty things. 기쁨도 고통도 없는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로 살기보다는 비록 실패로 얼룩진다 해도 큰 일을 감행하고 영광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낫다. 나약한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가 없는 회색의 미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기쁨은 그것을 요구할 줄 아는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이후 They're mighty things는 저희 연구소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